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효소의 작용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58쪽 프린트 11페이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교과서를 보며 프린트를 먼저 채운 뒤 강의를 수강하세요.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요. 우리가 세 가지의 요인을 배울 텐데요. 가장 먼저 기질의 농도, 그 다음에 온도, 세 번째로는 pH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질의 농도와 효소의 반응 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배울 때 효소가 기질과 결합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한다고 배웠었죠. 따라서 효소의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효소 기질 복합체도 많아지기 때문에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도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요소가 기질과 결합한 후에는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X축이 기질의 농도, Y축이 반응 속도일 때 처음에는 기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도 비례해서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됩니다. 효소가 총 4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효소의 개수가 4개고 그러고 기질이 2개다. 그러면 지금 효소기질 복합체는 2개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이 효소기질 복합체에서 생성물로 변하는 시간이 1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는 1초에 2개씩 생성물이 생기겠죠? 1초에 2개씩, 1초에 2개씩. 그런데 만약에 기질이 많아져가지고 기질이 하나가 더 많아져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3개가 형성이 된다면 1초에 생성물이 3개씩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러다가 기질의 개수가 4개가 된다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4개가 되니까 1초에 생성물이 4개씩 만들어지겠죠? 지금 초기에는 기질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만 효소의 개수가 4개가 최고 개수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기질의 개수가 4개보다 많아졌어도 6개여도 2개의 기질은 효소와 결합할 수가 없죠.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요소가 다 기질과 결합한 이후부터는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높여줘도 반응 속도는 1초에 생성물이 4개가 만들어질 거니까 1초에 4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례하여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이 그림도 같은 그림입니다. 자, 말테이스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지금 얘가 엿당이 기질인 거고 말테이스가 효소인 거죠. A 상태 볼게요. 효소가 남죠. 효소기질 복합체는 2개. 그 다음에 놀고 있는 효소가 5개니까 A 상태에서는 만약에 기질을 더 넣어준다. 엿당을 더 넣어준다면 반응 속도는 빨라질 거고요. B는 지금 모든 요소가 기질과 결합을 했죠. 그 이후부터는 그럼 B 이후부터는 엿당을 더 넣어줘도 기질의 농도를 더 높여줘도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요소가 기질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온도 보겠습니다. 효소의 활성이 가장 높아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효소는요. 최적 온도가 체온 범위 35에서 40도입니다. 모든 요소가 이 온도에서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다른 효소의 종류마다 다른데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35에서 40도가 최적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요. 효소가 변성이 되어 반응 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면 이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변성이 되어서 효소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예 활성 부위가 망가져 버려서 기질과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온도와 반응 속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최적 온도에서 피크를 찍고 급격히 증가했다가 여기 피크를 찍고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요. 효소와 기질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는 온도 이후에는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변성이 되어서 급격히 반응 속도가 낮아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H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효소의 활성이 가장 높아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 pH를 최적 pH라고요. 이 pH도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얘도 최적 pH에서 반응 속도는 최대가 되고요. 그 pH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갑자기 이 pH를 벗어나면 급격히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최적 pH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위에서 작용하는 펩신 같은 경우에는 pH가 2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안에서 주로 작용하는 아밀레이스, 그리고 소장에서 작용하는 트립신 같은 경우는 pH가 7, 트립신 같은 경우는 pH가 8이 최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59쪽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 알아보기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감자즙의 역할을 아셔야 됩니다. 감자즙에는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카탈레이스는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를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게 카탈레이스.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감자즙, 무즙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질이 되는 거고요. 얘가 카탈레이스, 감자즙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을 할 건데 이 반응이 이러한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볼게요. 거름종이에 감자즙을 묻혔습니다. 이 거름종이에 카탈레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과산화수소에 넣었어요. 그럼 이 거름종이에 묻은 감자즙에 있는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를 하겠죠? 그러면 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 이 거름종이가 버티지 못하고 처음엔 가라앉아 있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실험에서는 거름종이가 떠오른 시간을 측정을 할 거예요. 거름종이가 떠올랐다는 건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떠올랐다는 거고, 얘가 떠오른 시간이 짧다는 거는 이 반응이 빨리 진행됐다는 거겠죠. 즉,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고, 이 거름종이가 늦게 떠올랐다는 것은, 거름종이가 늦게 떠오르는 거는 이 반응이 천천히 진행됐다는 거고, 그러면 반응 속도가 느린 게 되겠죠. 그럼 이 실험을 하면서 이 카탈레이스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과산화수소수의 온도를 조절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아니면 과산화수소수에 묽은 염산이나 수산화트륨을 넣어서 pH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름종이가 떠오른 시간을 측정을 하면 온도나 pH가 이 카탈레이스, 즉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프린트에 있는 실험으로 한번 정리를 더 할게요. 똑같은 실험인데요. 동영상은 똑같은 실험인데 이번에는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인데요. A, B, C, D, E의 비커에 과산화수소수와 거름종이를 적신 감자즙을 넣는데 얘는 뭔가 조작된 것이 있습니다. 조작 변인이 온도인 것도 있고 조작 변인이 pH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거름종이 가라앉힌 다음에 수면으로 떠오르는 시간 측정한 것은 똑같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H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온도는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D나 E는 온도가 0도나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온도는 똑같고 증류수, 묽은염산, 수산화나트륨으로 pH만 조절된 A, B, C를 비교를 해야지 pH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동영상 이해가 잘 되셨나요? 우리는 프린트에 있는 탐구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 프린트에 있는 실험은 비커 A, B, C, D, E를 준비한 다음에 pH를 다르게 한 것도 있고 온도를 다르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뭔가 변인을 조작한 A, B, C, D, E가 나와 있는 거고 실험 방법은 거름종이 조각 가라앉힌 다음에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주로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pH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관을 비교해야 되는가? pH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온도는 통제 변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온도는 35도로 똑같은 이 세 개의 시험관 그리고 D나 E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온도가 똑같고 A, B, C를 보니까 증류수, 묽은염산, 수산화나트륨 넣었기 때문에 얘는 중성에 가깝겠고 얘는 산성에 가깝겠고 C는 염기성에 가까우니까 A, B, C를 비교하면 pH를 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A, B, C. 온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pH는 통제 변인이 돼야겠죠. 그러면 증류수를 똑같이 넣어서 pH를 동일하게 해주고 온도만 35, 0도, 9도로 달리해준 ADE를 비교를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문제는 여러분이 문제 뒤를 지우고 나열하는 것을 지우고 가장 짧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바꿔주세요. 얘는 가장 짧은 것 찾기. 얘도 가장 짧은 것 찾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감자즙에 있는 효소의 최적 pH와 최적 온도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를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A, B, C 중에서 거름종이가 떠오르는 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A, B, C 중에서 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카탈레이스는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pH 6 정도에서 가장 활성이 높았죠. 즉 중성에 가까운 pH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DE 시험관 35도, 0도씨, 90도씨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체온과 가장 비슷한 35도씨에서 가장 최적의 활성을 나타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실험에서는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pH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해야 되는 시험관, 온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해야 하는 시험관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감자즙에 있는 카탈레이스의 활성은 pH 6 그리고 온도는 체온과 가장 비슷한 범위에서 최적의 활성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61페이지 효소의 종류와 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 효소의 종류는요,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이 중에서도 산화환원 효소와 가수분해 효소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가지의 효소는 앞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효소가 나올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놓으면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수분해 효소는 대부분의 소화효소 있죠? 물 분자를 첨가하여 기질을 분해한다. 대부분의 소화효소들이 이 가수분해 효소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 효소, 수소나 산소 원자 또는 전자를 다른 분자에 전달하여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광합성과 세포호흡 모두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산화환원 효소도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프린트가 없는 학생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푼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효소의 작용에 대한 실험이다. 무즙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된다. 아이오딘 용액을 이용하여 녹말을 검출한다. 실험 과정 보겠습니다. 녹말이 포함된 고체 배치가 들어있는 페트리 접시 1과 2를 준비한다. 자, 선생님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고체 배치 1과 2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둘 다 녹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1에는 무즙을 적신 거름종이를, 2에는 증류수를 적신 거름종이를 일정 시간 동안 올려놓는다. 1에다가는 여기다가는 무즙을 적신 거름종이를 올려놨고요. 2에다가는 그냥 증류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올려서 제거한 다음에 아이오딘 용액을 처리를 한대요. 자, 보겠습니다. 무즙을 넣었는데 무즙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한대요. 그러면 페트리 접시 1에는 무즙이 있으니까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됐겠죠? 2는 녹말을 분해하는 이 아밀레이스 효소가 없는 증류수니까 여기서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러면 1에 녹말과 엿당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과 2에 1에서는 무즙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했죠. 그러니까 녹말은 없고 엿당이 있을 거고요. 2는 녹말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죠. 여기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녹말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녹말이 분해돼서 생성되는 생성물인 엿당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오딘을 처리하면 아이오딘은 녹말을 검출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1은 녹말이 다 엿당으로 분해됐으니까 검출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아이오딘까지 적어볼게요. 아이오딘 반응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얘는 2는 녹말이 있으니까 아이오딘으로 검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밀레이스에는 녹말이 결합한 활성 부위가 있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소화효소죠. 효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질과 결합한 활성 부위가 있을 테고 기질이 녹말이 맞으니까 녹말과 결합한 활성 부위가 있다는 맞는 선지. 니은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나의 1에서가 나의 2에서보다 크다. 1이 크다고 했어요, 지금. 지금 1은 무즙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있으니까 1은 효소가 있을 때, 2는 효소가 없을 때죠. 우리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죠.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고 1은 효소가 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줬을 테고 2는 효소가 없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그대로겠죠.
활성화 에너지는 원이 큰 게 아니라 원이 작은 거죠. 니은은 반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원보다 2가 커요. 그래서 2가 반응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납니다. 디귿, 무즙에 있는 아밀레이스는 이성질화 요소이다. 우리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이성질화 요소가 아니라 아밀레이스는 소화 요소니까 가수분해 요소겠죠? 얘는 가수분해 요소입니다. 디귿, 틀려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광합성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